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뭘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뭘까? 바로 달리기입니다. 자,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건 뭘까? 바로 러닝머신이겠죠. 달리기,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운동인데 이 달리기 과연 다이어트에는 어떨까?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의 빌더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한의사 김서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뵀어요. 아,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뵀는데 예전에는 바디빌딩 위주로 좀 하셨었는데 현재는 뭐 마라톤이나 달리기 등으로 종목을 또 바꿔서 또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마라톤이나 달리기 같은 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관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을 텐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의사시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거의 뭐 매일 뭐 치료도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 모셔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딩을 하실 때 다이어트도 굉장히 극한까지 하셔가지고 막 체지방률 2%까지 줄이고 다 해보셨죠? 맞습니다. 무조건 빼야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달리기, 종목 달리기, 걷다가 바디빌딩에서 다이어트도 다 해보셨고 또 한의사라서 몸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오늘 정말 최적의 게스트분 모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질문부터 뭐 오픈 퀘스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달리기 다이어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달리기가 다이어트라는 거에는 좀 어떨까요? 특히 뭐 초보자들, 이 다이어트 초보자들 아니면 달리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떨지. 제 생각에는 달리기가 초보자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뭐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운동이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겠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칼로리 소모량이 높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강도가 강한 운동들. 맞습니다. 힘든 운동이 네. 다이어트 칼로리 소모량이 당연히 높습니다. 달린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느리게 달리더라도 심박이 좀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달리기만 한다면 이곳은 칼로리를 상당히 많이 태울 수가 있다. 그리고 높은 심박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유지가 오래되면은 당연히 신진대사량도 높게 세팅이 될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살이 좀 덜 찌는 그런 체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달리기를 할 때도 뭔가를 아예 안 먹고 굶고 하는 공복 달리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달리기 하려면 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먹어주고 뭐 에너지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예. 뭐 그런 거를 먹고 하는 게 나을까요? 다이어트적인 면에서. 다이어트적인 면에서는 저는 코티솔 수치가 너무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네.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달리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예 운동도 태어나서 안 해봤고 달리기도 태어나서 안 해봤다. 제 생각에 저희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일 것 같은데, 자, 그런 분한테 달리기 처음 권유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시작을 하라고 하실지. 저는 일단 무조건 1시간 정도는 걸어봐라 걸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여러 번 걷다 보면 이제 어느 날은 뛰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조금 뛰다가 다시 걸으세요. 그리고 다시 뛰다가 다시 걸으세요. 요 단계가 되면 이제 나는 걸었다 뛰었다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조금 마음 먹고 느리게라도 쭉 오랜 시간 한번 뛰어보는 것을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걷기부터 하고 네. 걷는 게 되는지 보고 걷는 중간에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뛰어보고 네. 너무 힘들지 않게. 네. 그게 점점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 네, 뛰는 맞아요. 게. 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그거네요. 그 뛰는 걸 연결을 시켜서 느리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연결시켜서 이거를 최대한 큰 덩어리를 만들어 가려는 약간 네네네. 요런 식으로 아주 점진적인 방법이네요. 네. 실제로 인대나 힘줄 이런 조직들이 강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주에서 12주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10주 12주. 네. 또 그렇게 아주 천천히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달리기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조직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얘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초보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달리기를 하면은 무릎이나 왜 발바닥 뭐 아플 때가 있잖아요. 발목 아플 때도 있고,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무릎 관절. 그런 말들도 많아요. 뭐 달리기를 하면은 뭐 무릎이 싹 나간다느니. 저는 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달리기 하면은 초보자가 근육도 없는데 달리기 하면 피로골절, 무릎 관절 나간다 그러고 별 이야기가 지금 다 들리거든요. 네. 무릎 관절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요? 무릎 관절이 나간다라는 말은 저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본인이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무릎 관절이 상할 정도로 달렸다 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리다가 연부조직이 손상될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럴 일이 잘 없을 것 같다 애초에. 너무 무리하게 달려서 내가 다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원장님이 정말 좋은 자료를 주셨어요. 저도 이 논문을 읽어봐서 알고는 있었던 부분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 논문? 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논문인데 그 모나슈 의대 11년도 연구에 보면은 그 28개 연구를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다양한 연구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신체 활동이 오히려 무릎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무릎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생각해 보면 달리기에서 왜 무릎 통증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자들 맞습니다. 중에 권유했더니 실제로 베일러 의대 16년도 연구 보면은 평균 연령 64세. 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달리기가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달리기를 많이 한 사람이 무릎 통증이 좀 감소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보자들이 뭐 무릎 관절이 나간다든지 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게, 왜냐면 그 전에 아프잖아요. 훨씬 전에.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아예 다 나가버리기 전에 훨씬 전에 엄청 아프잖아요. 통증이라는 게 미리 알려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이기고 억지로 거기서 운동을 더 해야 완전히 골절이 되든지 관절이 나가는 건데, 그거는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나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은 어차피 통증 넘기지도 못하는 거. 맞아요. 불가능하다 거의. 그럼 중요한 건 그거네요. 아프면 그만해라. 그렇죠. 네, 아프면 너무 좀 아프면 쉬어야죠. 좀 그만해라. 네. 아프면 좀 그만하고, 약간 아픈 건 괜찮겠지만 또 너무 많이 아픈 것 같거나 그 정도면 그만하시면 사실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끔 이제 초보자분들 중에 이게 얼마나 아픈 게 그만둬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둔감하신 분들, 무작정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걸 뚫어버렸을 때 인간의 한계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그 정신력 문제는 둘째 치고 그 외에 가끔 보면은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막 네. 90, 100 넘어가지고 네. BMI가 엄청 높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달리기 하면 당연히 또 이렇게 무릎에 정말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걷는 것부터 충분히 걷는 운동부터 해야죠. 이미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이제 한 100kg짜리 바벨을 들고 걸어 다니는 것 같죠. 이 상태로 그러면 부상을 당하겠네. 그렇죠. 멀쩡한 네, 사람도. 그렇죠. 훨씬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죠, 이분들은.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원장님이 50kg라 치면은 원장님이 50kg짜리 이거를 들고 맞아요. 달리고 나면 당연히 무릎이 싹 나가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죠. 혹시 그렇다면 비슷한 걸로 이미 무릎이 좀 아프거나 손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금 손상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죠.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된 뒤에 달리기에 도전하시는 것이 좋지. 달리기는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관절에. 사실 근데 뼈나 관절, 뭐 근육인대, 힘줄 얘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충격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죠. 이 손상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거랑 야외에서 달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죠. 일단 기분이 좀 다르고요. 자연 환경 보면서 뛰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또 이제 지면에서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의 차이는 좀 있죠. 런닝머신이 생각보다 오히려 무릎에 충격이 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요즘 런닝머신들은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약간 폭신한 느낌이 있어요, 밟을 때 런닝머신은. 근데 반면 이제 지면이나 아스팔트 이런 곳은 무릎에 세게 충격이 오죠. 그래서 세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강해져야 된다는 신호를 우리가 연부 조직에 줄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또 손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더 아플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운동 시작하기도 전에 막 엄청 사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좀 약간 그러긴 하는데, 이게 또 러닝 시작하려면 그냥 시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크록스를 신고 뛸 수도 없고. 맞습니다. 러닝화 정말 비싼 거 사고 뭐 이러면 좀 장비빨이 좀 차이가 나나요? 이게 진짜 많이 나요. 정말 많이 진짜 많이 난다고요? 나요. 진짜. 정말로? 네, 정말 많이 나요. 어... 카본화거든요. 이제 마라톤화는 이제 네. 카본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걔들은 살짝 이렇게 닫고 놓으면 날아가요. 그 정도 실제로 날아가요. 날아가요? 신발이 날아가. 어... 네. 근데 일반 러닝화는 하면은 이렇게 구부리면은 구부렸다가 놓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톡 떨어지는데, 그렇죠. 네. 네. 카보나 같은 경우는 구부렸다 하면 탄성이 팍 이렇게. 탄성이 다르구나.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카보나를 신고 뛰죠. 그만큼 꽤 신발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저기 가끔 이제 웨이트 하시는 분들, 이제 네. 바디빌딩 하셨으니까 네. 이런 분들 사이 약간 속설 같은 게 좀 있어요. 러닝하면 근손실 일어난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러닝하면 근손실 일어난다고.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피지컬은 내가 어떤 육체적 활동을 하느냐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거리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맞는 피지컬이 만들어지고요. 보디빌더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피지컬이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만약 근손실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근력 운동도 더 하시면 돼요. 근력 운동을 더 하면 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근육을 놔둘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이 계속 들어오면 몸 입장에서는 이 근육을 빼버리면 안 돼요. 빼버리면 이 주인은 계속 근력 운동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못 들게 되면 다치는데, 이 근육은 내 생존에 너무 필요해. 이렇게 몸한테 알려주는 거죠. 몸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수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손실을 너무 싫다,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게 싫다 하시면은 근력 운동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안 뛰고 덤벨 이만한 거를 들고 뛰더라고요. 막 그거 무슨 효과가 좋은 건가요? 뭔가요, 그거? 효과라기보다는 사실 어그로죠. 어그로인가요? 네, 억울하죠. 덤벨을 들고 뛰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도 더 커지긴 하지만 일단 어깨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네, 사실 어깨 관절은 그렇게 안정적인 관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들고 뛸 때 발을 디딜 때 어깨도 같이 충격이 오거든요. 맞네요. 네, 그러면 탈구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힘도 있는데 그러면 앞쪽으로 더 탈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인대나 힘줄도 다치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무릎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깨 관절이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깨 뼈가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척추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단단하게. 다리도 그렇고. 근데 원래 어깨는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팔이 잘 빠지는 거거든요. 다리는 잘 안 빠지는데. 근데 덤벨을 들고 있으면 이게 쾅쾅 거리니까 툭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와 달리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달리기가 뭐 잘못하면 다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그 다치는 것도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좀 달리는 거 넣어보고 나중에 달리기 이어서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참 우리가 달리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흔하니까요. 참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